많게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대비했을 때 건물 가치가 15억에서 20억 아니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캡틴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건물 신축 시에 3억을 아끼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3억을 아끼는 포인트가 있고 이 3억을 더 투자를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15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설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주변 여건이랑도 맞지 않고 현장 상황도 맞지 않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설계대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받는데 설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들 이제 주저주저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은 설계를 다 하고 허가도면까지 받아가지고 도면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갈아엎으려면 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설계를 새로 하게 되면 뭐 대지 면적 780평, 연면적 200평 기준으로 설계 비용만 뭐 6천원에서 많게는 2억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설계 비용 이외에 또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들어요. 그렇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이 또 발생을 할 테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준공이 늦어지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3억은 우습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아끼는 노하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3억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설계는 건축가가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건축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건축사분을 컨택을 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건축사분이 뭐 강남에 있는 꼬마빌딩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저희가 변호사분들도 이혼 전문 변호사, 뭐 형사소송 변호사,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 종류가 다양하듯이 건축사분도 하는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기가 어렵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주변의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임대차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건축가분은 일단 건축 설계에 대한 뭐 법령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지식은 굉장히 풍부한 전문가지만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렌드라든지 임대차 수요, 임대가 이런 거는 저희가 훨씬 전문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설계에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야 풍부한 임차 수요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임대료를 받아야 적정한 매매 가격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원래 그분이 지으렸던 건물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대비했을 때 건물 가치가 15억에서 20억 아니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적정한 임대가를 받으면 매매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에 대한 트렌드, 네. 업종에 대한 트렌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어떤 임차사들이 사옥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네마다 입지마다 그 선호하는 회사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엔터테인먼트나 광고회사, 디자인회사가 선호하는 지역이 또 따로따로 있고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런 입지에 있는 토지였을 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그분들한테 니즈에 맞춰줘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동역 기준으로 논현동은 광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은 뭐 어차피 강남에서도 넘사벽이지만 그쪽은 이제 한복 업체라든지 웨딩 업체 등등의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고 테헤란을 기준으로 또 역삼역 아래는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선호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평면이. 맞습니다. 지금 뭐 대지 모양이랑 상관없이 건물은 가급적이면은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좋겠고요. 그렇죠. 당연히 내부에는 이제 기둥이 없으면 좋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려고 건축사분을 만나면 건축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밑에 1층부터 올라오는 기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건물 외벽이 두꺼워져가지고 내부 면적을 손해보니 기둥이 한두 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건물 외벽이 두꺼워지더라도 기둥 모양이 어설픈 데 있으면 그 기둥 주변이 다 데드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가급적이 없는 게 좋습니다. 뭐 외벽이 좀 두꺼워지더라도 당연히 기둥이 없는 게 좋고 구조가 일단은 좀 반듯해야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용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 대치동에 모 건물을 가보니까 그 비싼 땅에 그렇게 건물을 예쁘게 지었는데 지하에 가니까 말도 안 되는 기둥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 지하 하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기둥이 뭐 서너 개 이상 박혀 있으니까 지하 자체를 임대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소형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하가 왜 중요하냐면 적은 대지에 건폐율이 다른 층들은 적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대지 면적에 대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건물에서 가장 넓게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하의 활용도나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건물 임대료를 또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강남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가가 워낙 높으니까 맞습니다.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지하를 2개층씩 또 팝니다. 그렇게 해서 2개층을 파는 이유는 당연히 용적률에도 적용이 안 되고 건폐율도 좀 더 넓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연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엑시트 할 때 건물의 가치가 15억, 20억, 많게는 3, 40억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어렵게 공사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임대 놓기가 어렵게 기둥을 막 박아놨어. 그러면 아 이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설계를 뭐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바꾸셔야 돼요. 그쵸?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건물 보여드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 도면 가져오신 분 내 건물에도 지하에 기둥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사가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축사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면적의 비슷한 건물에 현재 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는 건물이 어떻게 지하가 생겼는지 실제로 보여주면 당장 건축사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잘못된 사례도 보여드리지만 잘못된 사례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건물에 임대가 되었거나 임대를 내놓은 건물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본인의 설계가 당장 바꿔야 된다라고 대부분 다 느끼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금액적인 거랑 시간적인 거를 더 투자를 하느냐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지고 15억, 20억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조금 더 하시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변화 없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나는 설계를 새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설계 변경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방법론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조의 설계가 최상의 임차 구조 그리고 매매할 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허 원장님이나 저희 빌딩 개발업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 설계를 하셔서 도면을 갖고 오지 마시고 설계를 하시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리고 설계할 때 뭐 내부가 직사각형이고 기둥이 없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얘기고 또 코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코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상권 구성 그리고 임차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축 시에 3억 이상 아끼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15억에서 30억 정도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원장님,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3억을 아꼈고 30억을 벌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2편 기대해주세요!